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 9강은 가속수명시험과 간섭이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보 주제입니다. 가속수명시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속수명시험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섭이론과 안전교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9강의 첫 번째 테마는 가속수명시험의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속수명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속수명시험은 원래 정상수명시험을 하게 되면 수명시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도중단시험을 적용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고장이 한 건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인 변수인 온도, 전압, 습도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시켜서 빨리 고장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중도중단시험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수명시험 상태에서 고장 시간을 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가속계수를 이용해서 정상수명시험으로 환원해서 수명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바로 앞에서 배운 확률지법에서 두 개의 회기선을 걷을 때 이 회기선이 평행으로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3포는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 평균치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성립해야 됩니다. 즉 정상수명시험에 비해서 가속수명시험은 추정선이 서로 평행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울기가 동일한 조건이 성립돼야만 사실은 이 가속수명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수명시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수명시험과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따른 수명과의 관계식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관계식은 3포는 일정하고 평균치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사용 조건에서 정상수명과 가속수명의 관계를 나타낸 상수인 악셀레레이터 팩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수명을 세타 노말이라고 하고 가속수명을 세타 스피드라고 할 때 악셀레레이터 팩터는 세타 스피드분의 세타 노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속수명시험의 수명이니까 이것보다 이게 항상 작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타 스피드분의 세타 노말은 반대로 람다 노말분의 람다 S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당연히 악셀레레이터 팩터는 되겠죠. 그래서 악셀레레이터 팩터는 항상 1보다 큰 값이다. 결국은 세타 노말은 세타 스피드에다가 악셀레레이터 팩터를 곱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악셀레레이터 팩터가 2이면 가속수명시험은 정상수명시험에 비해서 2분의 1로 단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수명에 관한 파라미터인 평균에 관한 사항과 3포에 관한 사항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선 악셀레레이터 팩터는 세타 스피드분의 세타 노말이라고 그랬죠. 지수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세타 노말은 악셀레레이터 팩터 세타 스피드가 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수명 노말은 악셀레레이터 팩터 평균수명 스피드가 됩니다. 그리고 Y분포는 에타 노말은 악셀레레이터 팩터 에타 스피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포에 관한 파라미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분포는 뭐 평균이나 3포 같으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죠. 자, 정규분포의 3포를 나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노말은 반드시 시그마 스피드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 분포는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형상모수입니다. 그래서 형상모수의 노말과 형상모수의 스피드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 시험에 가속 수명의 조건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속 수명 시험의 종류와 특징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속 시험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의 10도씨 법칙입니다. 이 온도의 10도씨 법칙은 온도를 10도씩 올릴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로 증가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악셀 팩타는 2의 알파승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온도가 정상 반응이 20도인데 이걸 120도로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10배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때 악셀 팩타는 2의 10승이 되니까 1024가 되네요. 그러니까 가속 상태에서 나온 수명에다가 1024를 곱하면 정상 상태의 평균 수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압력, 저항 등에 적용되는 알파승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상 전압이나 저항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힘을 강화시킨 거예요. 압력이나 저항을 올렸을 때 어떠한 재질별 종류에 따라 알파승만큼 악셀 팩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압력을 10% 증가시키는데 알파가 5승을 따른다면 악셀 팩타는 이렇게 되겠네요. V 노말에 비해서 10%를 증가시키고 그 알파승이 5라고 했으니까 즉 1.1의 5승이 되죠. 그러면 1.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10% 증가시킨 이 재질의 실험 결과에 1.61을 곱하면 세타 노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외에도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레니우스 모델이 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가속 조건으로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이죠. 이거는 시험에 몇 가지가 종종 나와 있으니까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링 모델은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도 이외에 전압 등을 추가로 다른 스트레스를 줘서 하는 모형이 뭐냐, 이렇게 물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거저거 좋아하죠. 왕창 모아넣어서 실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의 피로고장 모델 등에 사용되는 역거듭 제공 모델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만 보시면 이거 그냥 그 문제구나 해가지고 외웠다가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가속수명 시험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속수명 계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종류냐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도 중단 시험과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서의 예제를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전압이 220V인 콘덴서 10개를 가속 전압이 260에서 했네요. 그럼 이제 220분의 260이다. 압력 법칙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지수승이 알파인데 지수승은 주지 않고 가속 계수가 2.31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가 2.31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알파가 없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가속 계수를 줬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악셀레러 팩타다. 이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속 수명 시험 상태에서 10개를 했는데 3개가 고장이 났고 고장 시간이 이렇게 났네요. 그리고 TR이 280입니다. 자, 그러면 세타 스피드는 어떻게 되나요? 세타 스피드는 이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455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3에 280에서 중지했으니까 280으로 나눈 뒤에 고장 개수는 3개입니다. 그러면 805시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세타 노말은 악셀레다 팩타 곱하기 세타 스피드니까 악셀 팩타가 2.31이라고 했죠? 2.31 곱하기 805는 1859.5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속 수명 상태 평균 수명을 구하는 것은 중도 중단 시험하고 똑같고요. 거기다가 그냥
악셀레드 팩터만 곱하면 세타 노멀 시간을 구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제 9강의 세 번째 주제는 간섭이론과 안전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간섭이론에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부하와 강도의 관계입니다. 이 부하와 강도의 관계를 걸려놓고 이렇게 중첩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중첩되는 거를 우리는 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그 스트렝스가 있을 때 이쪽을 부하라고 보고 이쪽을 강도라고 봤을 때 평균이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겹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부하보다 떨어지는 비율, 이것이 바로 불신뢰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섭이론은 이 불신뢰도의 비율을 연구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정규분포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론입니다. 일단 강도가 하나의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불신뢰도를 구하시오. 즉 이러한 형태의 분포를 따를 때 불신뢰도 FT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프로 부하가 강도보다도 크면 고장이 일어난다. 그럼 신뢰도는요? 당연히 신뢰도는 반대가 되죠. 부하가 강도보다 작으면 고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보죠.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 G는 강도의 평균 마이너스 부하의 평균에서 각각의 3포, 즉 시그마 강도, 얘들은 서로 독립이니까 코베런스가 없으니까 부하의 제곱합이 3포로 플러스가 되게 되고요. 이 계산에 의하면 G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이 고장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계수와 그 불신뢰도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와 안전계수 딱 딸랑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잘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문제죠. 당연히 이 불신뢰도 문제와 함께 안전계수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강도가 가장 나쁠 때 점, 강도가 보면 제일 나쁠 때는 2시그마 점으로 보는데요. 거꾸로 부하가 제일 높을 때 점, 이것도 2시그마 점으로 봐요.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의 차이를 뭐라 그러냐면 안전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고장률이 작아지게 되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안전계수를 주고요. 보통 강도의 평균을 구하시오. 아니면 강도가 얼마가 돼야지 이것을 만족하는지 강도의 평균을 추정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계수라는 놈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강도가 가장 나쁜 놈, U 강도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 강도를 뺍니다. 물론 이것이 2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N 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2입니다. 2 시그마법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강도를 얘기하고요. 반면에 부하가 가장 높을 때 역시 뮤 부하 플러스 2 시그마 부하가 되거든요. 이것도 물론 2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 N 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2 부하죠. 이렇게 돼서 얘나 얘 중에 한 개만 값을 안 줍니다. 이 중에서 안 준 값을 구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이 안전계수와 불신뢰도의 개념이 굉장히 쉽죠. 즉 기본적으로 부하와 강도의 관계에서 부하와 강도가 역전되는 것이 불신뢰도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역전이 안 되는 비율은 신뢰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강도가 가장 안 좋은 상태와 부하가 가장 높은 상태를 맞비교한 것을 안전계수라고 한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질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하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갖추는 방법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때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을 갖추고 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험계획법과 신뢰성 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 화이팅!